캔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준입니다. 저는 오늘 캔통신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에서 200여 개의 전자제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모든 것이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서와 제어 장치 간 통신,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와 제어 장치 간의 통신, 그리고 차량용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통신 그룹 간의 통신 등 수많은 통신을 차량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에는 USB와 같은 물리적으로 접점을 필요로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키는 오래전부터 RF 통신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심지어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연결되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같은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넥티비티 카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현재 사용되는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신 인터페이스는 보안 관점에서는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OBD 단자를 반드시 이용하거나 차량 내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해야만 차량 내에 있는 데이터, 어떤 통신 정보들을 습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사이버 공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달리는 차량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신 차량은 블루투스, RF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부터 와이파이, 5G만과 같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IT 장비에서 주로 발생하던 사이버 보안 위협이 그대로 이제는 차량에서도 발생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적으로 차량이 가지고 있던 OBD 포트를 이용한 공격부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원격에서 장악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차량의 자체를 공격하는 데까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사이버 위협은 외부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점이 어택 서페이스, 공격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제로데이 어택과 같은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디펜스 인덱스, 한글로는 사이버 보안 심층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중에 보안 방안을 수립해서 일부 보안 체계가 뚫리거나 무너지더라도 핵심에 해당하는 기능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인포테인먼트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외부와의 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조치로 최초 공격 경로 지점에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위협에 자주 노출되는 인포테인먼트 영역의 네트워크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어 장치 간의 네트워크를 분리시키고,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보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차량 내 네트워크를 반드시 보안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게 하고, ECU의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1단계와 2단계의 보안 방어 체계가 뚫리더라도 3단계에 해당하는 차량의 안전에는 이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사이버 보안 심층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제에 해당되는 캔 통신의 보안 강화 방법을 제안하기 전에
그럼 캔 통신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통신의 경우에는 어떠한 장치라도 캔 통신만 가능하다면 캔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고 차량 내의 메시지들을 모두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맨 인 더 미들 어택, 중간자 공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자 공격을 통해 차량의 위치 정보나 현재 차량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차량을 이미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커넥티드 카는 외부와 연결된 지점인 텔레매틱스 공격을 의해서 장악이 되면 이후 캔 통신을 이용한 정보 탈취와 차량에 대한 통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한컴 인텔리전스가 제시하는 캔 통신 보안성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캔 통신에 공격 가능한 이슈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되지 않은 장치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지 전체를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하여 정보 자체를 도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제 캔 통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적 분석, 그 다음에 동적 시험 등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보안성 시험에 해당되는 공통된 내용이므로 이번 제 주제에서는 제외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징 시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입력값을 주입을 해서 시험 대상이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이상 동작을 유발하도록 하는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ECU를 대상으로 캔 메시지를 변조하고 전달해서 퍼징 시험의 경우에는 이 ECU에 캔 메시지를 변조해서 전달하여 대상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크래시를 유발하고 비정상적인 기능을 동작시키고 보안 취약점들 또는 이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퍼징 시험은 퍼징 공격을 수행하는 부분과 취약점을 모니터링하는 큰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변조된 데이터가 주입되는 동안 공격 대상이 이상 동작을 보이는지 수시로 감시를 하고, 만일 이 이상 동작이 유발이 된다면 이를 확인하고 탐지된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퍼징 시험은 수행이 됩니다. 퍼징 시험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ECU의 경우에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과 같은 시험 환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ECU에 대한 퍼징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은 대부분 블랙박스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ECU 상의 이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과 같은 장비와의 연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경 구성이 추가로 가능하다면 ECU에 어떤 디버깅할 수 있는 도구와 연동하는 것도 좋은 검증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도구와의 연동을 하게 되면 내부 소프트웨어 동작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협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징 시험은 ECU가 어느 정도 개발된 후에 보안 취약점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메시지를 통해서 공격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보안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의 경우에는 보안 통신 방안, 첫 번째는 이제 캔 메시지를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 어텐티케이션 코드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송한 장치가 어떤 것인지 식별이 가능하고 메시지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위변조된 메시지를 송수신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메시지의 일부 정보를 암호하고 메시지 코드를 실제 우리가 전송할 캔 메시지에 추가를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인증 코드, 동일한 코드가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카운터인 프레시니스 밸류를 암호화하여 같이 함께 이제 인증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 코드를 생성을 해서 송신을 하면 수신 측에서는 기존 본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프레시니스 밸류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가 정상적인 코드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 내 다양한 전자제어 장치와 통신을 위해서는 이 인증 방식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신 측에서 인증 기능이 있든 없든 실제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거나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단점으로는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모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는 차량 내의 운행 정보를 그대로 공격자가 파악할 수 있는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캔 통신 보안 강화 방법은 이제 메시지 전체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한 가지 단점이 모든 ECU가 동일한 통신 보안 기능을 적용을 해야지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전혀 노출되지 않으므로 보안상 매우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에 의해서 위조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시에 암호화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인증 코드와 함께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통신 장치에 대한 인증도 가능하여 더욱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캔 네트워크는 메시지의 내용을 네트워크 참여자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누구나 전송을 할 수 있다는 매우 보안상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 통신을 사용하는 ECU는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허징 시험을 통해 캔 통신으로 취약점을 악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제거하고 추가로 정적 분석 또는 동적 시험, 침투 테스트 등을 통해서 ECU를 릴리하지 전에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이외에 ECU 운영 과정에 캔 메시지의 도청과 위조 메시지에 의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 통신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컴 인텔리전스는 차량의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캔 통신 보안을 위한 기술과 그리고 ECU에 대한 보안성 시험을 위한 퍼징 시험, 침투 테스트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